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비법 실기대비 강의 9파트 22년 출제문제 해설입니다. 심리검사 사용의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 주의해야 될 사항 6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이 6가지 어려워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너무 많아서 어려운 겁니다. 이렇게 많을 때는요. 주제를 이렇게 서브 주제로 나누어서 기억하는 게 훨씬 쉽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검사를 평가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윤리적 고려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작된 검사 자체가 정말 제대로 만들어졌는가, 제대로 제작됐는가의 관점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사용 전에는 어떤 주의사항이 있는가, 이렇게 세 가지 주제로 나누어서 분할해서 기억할 걸 권고드립니다. 먼저 평가 과정의 윤리적 고려사항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적절한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심리검사 시행하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검사 결과와 관련해서 피검자의 사생활 당연히 보호돼야 되고요. 혹은 그 결과로 피검자가 차별당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다른 사람의 평가의 결과와 해석을 잘못 사용하면 안 되고요. 마지막으로 평가 결과가 시대에 뒤떨어질 수 있다. 이거 인정하고요. 측정치가 잘못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검사 자체가 과학적으로 제작된 검사여야 돼요. 자, 심리검사나 평가 기법을 개발하고 표준화할 때 과학적 과정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해석을 내릴 때 사용된 프로그램 및 절차의 타당성에 대해서 증빙 자료 당연히 제시해야 되고요. 채점, 해석 및 프로그램의 타당도에 대한 적절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사용하기 전의 주의사항이요. 첫 번째, 심리검사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해야 되고요. 문항 등을 피검자에게 미리 알려서는 안 됩니다. 이 많은 것들 중에서 한 6가지 정도 기억하는 거 적으시면 됩니다. 표준 제작 시 사용되는 확률 표집 방법 3가지 쓰고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쓰고 설명만 나오지만 사례를 들어라 라는 문제도 나오니까 사례까지 같이 묶어서 공부해 두는 게 좋습니다. 확률 표집 방법은 모두 4가지가 있어요. 단순 무작위 표집, 체계적 표집, 층화 표집, 군집 표집이요. 이 중에 3가지 알고 있는 거 적으면 됩니다. 먼저 단순 무작위 표집이요. 말 그대로 랜덤 표집하는 겁니다. 모집단에 일련 번호 부여하고요. 제비 뽑기처럼 임의로 단순 무작위로 랜덤하게 필요한 만큼 표집하는 방법입니다. 예로는 제비 뽑기, 난수 추출 이런 것에 해당되고요. 체계적 표집이요. 모집단 목록에서 일정한 순서에 따라서 매 K번째 요소를 추출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생년월일 끝자리로 샘플링하는 방법입니다. 생년월일 끝자리가 5로 끝나는 사람 이렇게 다 샘플링하는 거, 요게 바로 체계적 표집이에요. 층화 표집과 군집 표집이요. 층화 표집은 모집단이 몇 개의 이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하고요. 군집 표집은 모집단을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사용합니다. 층화 표집은 이질적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각 하위 집단별로 나누어 랜덤 샘플링을 하는 것, 이게 층화 표집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질적이라 하면 남자 50%, 여자 50% 이렇게 이질적 하위 집단으로 나누어 놓고요. 거기에서 랜덤 샘플링 한다라는 뜻입니다. 군집 표집은 동질적인 하위 집단이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1학년 있으면 1반, 2반, 3반, 4반, 5반은 다 동질적인 하위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죠. 이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규준을 개발한다고 하면 각 반은 균등하니까 그렇게 가정하고 반 단위로 표집하는 것, 이게 바로 군집 표집입니다. 그래서 모집단을 동질적 하위 집단으로 구분하여 놓고 표집하는 방법, 이게 바로 군집 표집에 해당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산업, 산업활동, 산업활동의 범위, 그리고 산업분류의 정의를 쓰는 겁니다. 이름들이 다 비슷하죠. 산업, 산업활동, 산업활동의 범위, 산업분류 다 비슷비슷하죠. 이 비슷비슷한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겁니다. 사실 알고 보면 별것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동차 산업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의 모임이죠. 자, 모임 뭐죠? 바로 집합입니다. 어떤 집합, 산업이란 결국은 모임, 즉 집합이에요. 산업이란 유사한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생산 단위의 집합, 이게 바로 산업입니다. 산업은 결국 모임이에요. 생산 단위의 집합이요. 산업활동, 활동은 결국은 활동입니다. 끝이 활동으로 끝나는 거예요. 산업활동이란 뭐냐?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즉 활동은 활동 과정이에요. 산업분류요. 분류란 건 뭐죠? 결국은 유사성에 따라서 유형화하는 거예요. 구분하는 겁니다. 비슷비슷한 걸 모아서 구분하는 거예요. 즉 분류라는 거예요. 즉 산업분류란 생산 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서 유형화하는 것, 결국 분류란 뜻이죠. 자, 산업활동의 범위는요. 가사활동은 제외하고요. 영리활동, 비영리활동은
포함합니다. 사실 한국 표준산업분류의 정의에 따라서 산업활동의 범위가 이렇게 정해지는 거고요. 다른 데서는 산업활동의 범위가 달라요. 그래서 자꾸 이게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다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서는요, 가사활동은 안 쳐주고요. 영리활동, 비영리활동은 쳐줍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산업은요, 결국 생산단위 집합이에요. 활동은 활동입니다. 제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일련의 활동이에요. 산업 분류는 분류입니다. 즉 유사성에 따라서 유형화하는 거예요. 산업활동의 범위, 가사활동은 빼고요. 영리, 비영리 활동은 포함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생산단위 활동 형태에서 주된 산업활동, 부차적 산업활동, 그리고 보조활동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된 산업활동이요. 말 그대로 메인 산업활동이죠. 산업활동이 복합 형태로 이루어질 경우에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중에서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활동을 말합니다. 복합 형태일 경우 부가가치액이 가장 큰 활동을 말하는 것, 이게 바로 주된 산업활동이요. 부차적 산업활동이요. 주된 산업활동 이외에 그거 빼고요. 재화 생산 및 서비스 제공 활동을 의미합니다. 주된 산업활동 빼고 나머진 다 부차적 산업활동이에요. 마지막으로 보조활동이요. 모 생산 단위에서 사용되는 비내구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서 생산 활동을 지원해 주는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생산활동 자체가 아니고요. 생산활동을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회계, 창고, 운송, 판촉 이런 것들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적용 원칙 4가지를 쓰는 문제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출제되는 내용은요, 비슷비슷한 단어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하고 암기할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산업, 산업활동, 산업분류, 그리고 산업활동의 범위, 이렇게 비슷한 이름의 용어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이해하고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산업분류 적용원칙, 산업분류의 기준, 그리고 통계 단위 산업결정 방법,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확하게 용어를 구분해서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번에 출제된 문제는 바로 분류의 적용 원칙이죠. 산업분류 적용 원칙은 이렇게 말한 4가지 말고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느 걸 사실 쓰셔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1차 필기시험을 통해서 익히 출제가 많이 됐던 거 4가지를 기억하는 게 가장 유리하겠죠.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 단위는 산출물뿐만 아니라 투입물과 생산 공정, 즉 아웃풋뿐만 아니라 인풋 그리고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해서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으로 분류해야 된다.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복합적 활동 단위, 여러 개 섞인 거예요. 복합적 활동 단위는 우선적으로 대분류, 즉 최상급 분류 단계를 정확히 결정하고 순차적으로 중, 소, 세세 분류 단계 항목으로 결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 공식적, 비공식적, 그리고 합법적, 불법적 생산물 달리 분류하지 않고요. 네 번째는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서 활동을 수행하는 단위는 자기 계정과 자기 책임하에서 생산하는 단위와 같은 항목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직업 적응 이론에서 개인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특성을 나타내는 4가지 성격 유형 요소를 설명하는 문제입니다. 직업 적응 이론은 크게 2가지를 물어봐요. 첫 번째는 성격 유형을 물어보고요. 두 번째는 직업 적응 방식을 물어봅니다. 직업 적응 방식은 말 그대로 사람이 직업에 적응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신입사원이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는 방식을 상상하면 굉장히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변화에 반응하고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요. 융통성 있게 받아들이고 끝까지 끈기 있게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직업에 적응하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물어보고 있는 게 바로 성격 유형이죠. 개인과 사람과 환경, 즉 직업 환경, 바로 직장이죠. 개인과 직장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성격 유형을 물어보고 있는 거고요. 훨씬 더 쉽게 상상하려면 회사가, 즉 직업 환경이 원하는 인재의 성격 유형을 상상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직업이 원하는, 회사가 원하는 인재란 이런 거죠. 어떤 일을 시켜도 잘하는 사람, 두 번째 빨리 잘하는 사람, 강력하게 세게 잘하는 사람, 그리고 오래 일하는 사람, 이렇게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리듬이요. 어떤 리듬을 줘도 모두 다 모든 종류의 춤을 잘 추는 사람, 즉 뭘 시켜도 잘하는 사람이고요. 이건 바로 활동에 대한 다양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지구력이요. 지속성이죠. 활동 수준에 대한 기간이고요. 역량은 에너지 소비량, 즉 활동의 수준, 활동의 세기입니다. 그리고 민첩성은 반응의 속도입니다.
로프키스트와 데이비스의 직업 적응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5가지 직업 가치를 쓰는 문제입니다. 직업 적응 이론에서 말하는 직업 가치와 우리가 생각하는 직업 가치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업을 얻으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요. 성취감, 이타심, 누군가에게 봉사하고 이런 것들이죠. 자율성, 안락함, 안정성, 지위, 이런 것들에 해당되고요. 이 중에 5개를 적으면 됩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내용 파트입니다. 서술형 2차 실기시험은 손으로 쓰여진 것만 점수로 연결이 됩니다. 눈으로 머리로만 공부하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손으로 직접 쓰며 공부해야만 한다는 점 기억 바랍니다. 답은 아는데 실제 출제 사례와 연결짓지 못해서 틀리지 않도록 교재를 통해서 실제 문제 출제 사례 부분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정 댓글에 질의응답을 위한 카페 링크와 교재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